많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PT 세일즈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OT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지? PT 유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월 80만 원 받던 과거의 저였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설득당할 때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사고 회로를 따릅니다. 첫 번째가 감정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가 논리적인 요소고, 세 번째가 긴급성이죠. 그래서 사람을 설득할 때는, 또는 세일즈를 할 때는 중구난방 아무거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의 심리에 따라 또는 사고 회로에 따라 설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T 상담하러 오신 회원님이 있으면 그 회원님한테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뭐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먼저 감정을 건드려서 어떤 운동 목적을 가지고 오셨나요? PT는 어떤 계기로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정말 내가 돈을 투자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셨나요? 기존의 운동 경험은 어떻게 되시나요? 필라테스도 효과 좋은데 왜 필라테스는 그만두시고 PT를 생각하시게 된 걸까요? 또는 헬스를 생각하게 되신 걸까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월 80만 원 트레이너 시절 저는 PT 세일즈를 정말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OT를 한번 10개를 받았었는데 연속으로 OT 10개를 모두 다 실패할 정도로, 결제를 한 번도 못 받을 정도로 정말 실력이 안 좋은 트레이너였습니다. 당시 제가 PT 상담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기 바빴어요. 자, 인바디를 보니 체중이 좀 과하게 나가시고 체중은 표준 범위 안에 있으신데 실상 따져보면 근육량은 적고 지방량이 너무 많으시다. 그리고 여기 좌우 근육량을 보면은 서로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골반도 틀어주셨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식단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운동은 저렇게 해야 된다. PT 들으셔야 될 것 같다. PT 들으셔라. 그러면 회원님의 반응은 거의 항상 똑같았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또는 생각 좀 해볼게요. 저는 정말 난처했습니다. 자존감이 정말 떨어지더군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어떻게 10번을 했는데 10번을 다 실패하지? 나는 트레이너란 직업과 맞지 않나? 나만 이렇게 세일즈를 어려워하는 건가? 나만 이렇게 PT 매출 올리기 어려워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뜻밖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센터의 한 회원님께서 저에게 다른 회원님들이 제 뒷담화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아하니 그 뒷담화 내용이란 자기는 재활을 원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원하는데 자꾸 재활 얘기만 해서 짜증이 나더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때 머리를 한 대 쾅 얻어맞은 듯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이런 걸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걸 원하는구나. 실제로 PT 매출을 이끌어내려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되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예 접근 방식을 다르게 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안녕하세요 민지님, 저는 트레이너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OT 신청해 주셔서 민지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민지님의 운동 목적은 어떻게 되시죠? 다이어트. 근데 제가 민지님이었다면 이렇게 OT 신청해 주시기 전에 나름대로 혼자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민지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다면 민지님은 기존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식사나 운동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식사는 양을 좀 줄이시고 운동은 필라테스 하셨구나. 근데 필라테스도 되게 좋은 운동인데 왜 필라테스는 그만두고 헬스 쪽으로 생각을 바꾸시게 되었을까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는 것을 그만두고 앞에 앉아있는 상대방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것이 고민이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것을 알아내에 총력을 기울이니까 한 달 PT 매출이 300, 400에 머무르던 제가 단 몇 개월 만에 PT 매출이 10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연봉 1억 정도 되는 트레이너들은 다음 세 가지 분야의 능력은 거의 필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티칭 능력인데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깨 운동을 가르치는데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량을 낮추고 개수 위주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량을 낮추고 개수 위주로 하더라도 세트 수가 늘어나면 또 무리가 오거나, 결국 근육량이란 그 근육으로 얼마나 무겁게 운동하느냐가 중요한데 중량을 올릴 수 없으니 회원님이 원하는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당연히 회원님의 입장에서 동기부여가 잘 될 리가 만무했고 제 등록률이 떨어져만 가죠. 제 PT 매출과 자존감도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해부학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세미나에도 4천, 5천만 원씩 투자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깨 운동을 할 때 원래는 견갑 상방 회전이 잘 일어남으로써 어깨 관절이나 목뼈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많은 회원님들이 앉아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만세를 할 일이 없게 되는데 만세를 할 때 주로 쓰이는 견갑 상방 회전이 잘 안 쓰이게 되고 점점 그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원래 견갑 상방 회전을 만드는 근육은 크게 전극은, 하부 승모근, 상부 승모근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회원님은 상부 승모근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한 근육을 보시면 그 근육이 만들어내야 되는 동작을 다른 근육을 써서라도 만들어내려 하는데요. 이 회원님의 경우 상부 승모근을 못 쓰니 상부 승모근 근처에 있는 견갑 거근이라는 근육을 대신 쓰게 된 케이스였던 거였어요. 그렇게 된다면 원래 견갑 거근이 해야 될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므로 견갑 거근이 굉장히 뭉치고 긴장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견갑 거근 밑으로 지나가는 머리 쪽으로 이어지는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경이 자극되면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유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미나에서, 유튜브나 책, 세미나 등에서 배웠던 것처럼 전거근 강화, 상부 승모근에 대한 인지시키고 강화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회원님이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가 많이 줄었어요. 문제는 무게를 올리려고 하니 다시 이 증상이 재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책이나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해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니 정말 답답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이제는 어떤 세미나를 들어도 95% 이상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믿고 수업을 들어주시는 우리 회원님께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한 사람의 트레이너로서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관련 교과서나 책을 찾아보며 스스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후회 없이 집중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기능해부학으로 꿈을 꿀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마리가 잡히더군요. 견갑거근은 일자목과 관련된 근육인데 상부 승모근이 인지가 되고 어느 정도 강화가 되어도
헬스 운동에서 고중량을 다루는 상황에서 사용이 되려면 일자목이 나오지 않게 자세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했던 거죠. 이러한 맥락 하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어깨 운동을 할 때 시선을 정면이 아닌 아예 정수리 위쪽 천장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일자목은 정상적인 C컬을 만들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기존에 인지시키고 강화했던 상부 승모근을 고중량 헬스 운동에서도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고중량으로 어깨 운동을 해도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이 아예 사라지셨다고 회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재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이나 다른 PT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해결해 드렸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주변의 지인분들까지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죠. PT 매출은 당연히 1,000만 원 이상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봉 1억급 잘하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그 회원님의 입장에서 같은 운동 종목이라도 다른 자세로 가르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똑같은 운동 내용도 다른 스타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티칭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리드하는 능력입니다. PT 매출을 잘 치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회원님의 입장에서 회원님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아야 할 때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힙업을 원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골반이 심하게 틀어져 계셔서 한쪽 발씩 운동시키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같은 운동이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엉덩이 자극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초보 트레이너였던 저는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햄스트링, 퇴퇴근막 장근, 장경인대 등 스플릿 스쿼트를 할 때 보상 작용을 일으킬 만한 부분들을 모두 케어를 하고 운동을 다시 도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어요. 좀만 더 버텨보자, 처음이라서 그런다, 하다 보면 좋아진다, 이렇게 다 이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엉덩이 자극이 오지 않자 점점 그 회원님의 동기는 떨어져만 갔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단순히 케어만 해서는 이런 난이도의 회원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당시에는 동기부여 능력도 실제 해결 능력도 부족한 초보 트레이너였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참고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환불 요청을 하시더군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고, 저는 기존부터 이러한 실패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아오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엄청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말에 놀지 않고 세미나를 다니고 관련 책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열심히는 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회원님들한테서 비슷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하기 시작했어요. 회원님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힙스러스트라든지 다른 엉덩이 운동을 시키게 된 거죠.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해서 당연히 그 운동이 당시 그 회원님께 100% 적합한 운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님 본인은 만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등록까지 했어요. 여기서 전 깨달을 수 있었어요. PT 매출을 올리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결과를 내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결과가 좀 덜 나오더라도 그 회원님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더 적절할 때가 있구나. PT 매출을 올리고 재등록을 받고 소개를 받고 고객들의 선택을 받는 과정은 당연히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회원님들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님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제공하려고 노력했어요. 제 PT 매출은 갈수록 올라갔고 저는 이제 트레이너로서 이제 1인분은 하는 것 같다,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회원님이 원하는 것을 제공했는데 재등록이 안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PT 매출이 안 나와서 맞춰주니까 PT 매출이 나오고 또 이제 맞춰주니까 갑자기 또 PT 매출이 안 나오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뭐가 문제지? 엄청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던 와중 제가 정말 친한 PT 회원님이 있었는데 그 회원님이 야근을 해야 돼서 PT를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원님과는 정말 3년이 넘기도 했고 정말 그 회원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제가 쉬는 것보다 그 회원님께 잘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주말에 나올 테니까 주말에라도 낮에 나와서 잠깐 수업하고 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회원님이 웃으시면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재등록도 하셨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맞춰주는 것도 중요한데 동기부여가 되게 맞춰줘야 되는구나. 내가 맞춰준다고 했던 행동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분 같았으면은 야근한다 그랬으면은 그렇군요 회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시간 되는지 알려주세요. 한 달 뒤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뵐게요.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회원님과는 제가 굉장히 친하고 나 스스로를 희생해서 이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춰주면서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드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PT 매출을 잘 치는 선생님들은 맞춰주지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맞춰주게 됩니다. 이걸 깨닫고 저는 제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물러설 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주고 리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월 매출이 1,000만 원씩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PT 매출 잘 치는 트레이너들의 마지막 능력은 매니징 능력입니다. 회원 관리 능력인데요. 이런 거죠. 월급 80만 원 받던 초보 트레이너 시절 PT 회원님들한테 식단을 알려드리고 개인 운동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좀 하시는 것 같다가 점점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면 보통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들 오시는데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러면 재등록 확률이 낮아지고
PT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확률도 낮아집니다. 소개를 받을 확률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말 회원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 그러면은 입에 들어가는 건 뭐든 그때그때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개인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루틴을 개별로 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처음에는 좀 하시는 것 같다가도 나중 되니까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아, 관리라는 건 원래 자발적으로 맡겨서는 절대 안 됨을 전제로 하는 거구나. 회원님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내 그릇된 믿음이었구나. 자발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애초에 PT를 들은 건데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란 내가 이상한 거였구나. 그리고 식단 사진 찍어서 보내셔라, 개인 운동 하셔라 해놓고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원님도 아, 이 선생님 까먹었네 하고 점점 동기가 저하되고 시들시들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문제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요, 회원 관리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매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회원님의 이름을 한쪽에 적고 첫 번째 줄에 식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예를 들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하기로 했는지, 점심, 저녁을 하기로 했는지 이런 걸 적었어요. 그 다음 칸에는 개인 운동을 몇 요일에 하기로 했는지 딱 정해서 그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체크했어요. 매일같이 했습니다. 매일 그 표를 바라보면서 체크하니까 회원님을 까먹을 일이 일단 없었어요. 그리고 회원님들의 입장에서 아, 나한테 정말 관심을 주고 있고 나를 아끼는구나, 이러한 부분이 느껴지니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하시게 되고 실제로 결과가 잘 나오고 재등록률이 치솟았습니다. 톡에도 굉장히 자주 들어왔습니다. 친절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으로 소문이 나더라고요.